안녕하세요. 한국과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김서윤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한국경학자료 시스템의 XML 설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한국경학자료 시스템의 역사, 구성, XML 문서에 대해 살펴본 뒤 XML 문서의 서지 요소, 서발문 요소, 원문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경학자료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는 경학과 관련된 저술이 매우 많이 남아있음에도 한국에서는 경학자료에 대한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1988년부터 150여 명의 전문가와 50여 명의 실무진이 참여하여 한국의 경학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했습니다. 조선시대 406명의 경학자에 대한 1234종의 저술을 145책 규모로 회집하고 해제를 붙여 11년 만인 1999년에 총서로 출간했고 이를 한국경학자료집성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한국의 경학자료는 그 분량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정리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색인조차 마련되지 못했기에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조차도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는 2004년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의 전신인 한국전산원에서 전담했던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경학자료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 및 정리된 한국의 경학자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방대한 분량의 경학자료에 대한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구축된 한국경학자료 시스템 사이트는 다양한 방식의 검색을 통해 한국의 경학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지만 제작 당시 사용되었던 프로그램의 지원이 중단되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홈페이지에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플러그인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과거에는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어도비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취약해졌으므로 크롬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플래시 플레이어가 실행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HTML5와 같은 개방형 표준이 플래시 콘텐츠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학자료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한국경학자료 집성의 체제에 따라 한국경학자료 시스템 역시 대학 8책, 중형 9책, 논어 17책, 맹자 14책, 서경 22책, 시경 16책, 역경 37책으로 정리되었으며 예기 10책과 춘추 12책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한국의 경학자료를 분류별 검색, 저자 및 서명에 따른 가나다순 검색, 그리고 주석별 검색, 상세 검색, 경전 원문 검색 등 다양한 방식의 검색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류별 검색에서 대학 1책을 클릭하면 제1책에 실린 서명, 출전, 저자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다시 서명을 클릭하면 편명에서는 한글 해제 및 중문 해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장을 클릭하면 편 전체 보기가 있으며 각 편의 XML 문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보에서는 기본 정보 및 경문과 원문, 그리고 경학자료 집성의 원문 이미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학자료 시스템의 여러 검색 방식 중에서도 특히 주석별 검색은 조선 주석서 대부분이 주자의 편장 구분에 의거하여 분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별한 검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석별 검색에서 논어 하기편을 클릭하면 하기편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개의 장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기 1장을 선택하면 이 장에 대한 해석이 있는 모든 서명뿐만 아니라 책차, 출전, 저자와 각 편의 서발문, 그리고 한글과 중문 해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든 유학자가 논어 학위편의 모든 장을 해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장마다 서명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체 주석 보기를 통해 각 경문별로 어떤 학자들의 해석이 얼마나 달렸는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석별 검색 기능은 조선 경학자들의 특정 경문에 대한 견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과 중국의 전산 자료와 견주어도 매우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경학 자료 시스템의 XML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ML 문서의 선언부는 화면과 같습니다. 선언 속성으로 버전 1.0과 인코딩 UTF-16을 순서대로 지정하였으며 그 다음 줄에 DTD를 선언하였습니다. 경전이라는 최상위 요소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지시어가 있고 DTD를 확인할 수 있는 URL이 있습니다. 이는 DTD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XML 문서에 연결하는 외부 DTD를 사용한 것으로 여러 XML 문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선언부에 있는 K바이블 DTD에 들어가 보면 맨 위에 주석이 남아있어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언제 작성됐는지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경학자료 DB 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과학이지만 DTD를 작성하고 XML 문서 작업을 진행한 사업자는 KT 하이텔입니다. 또한 아래 히스토리를 통해 이 DTD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버전이 갱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ML 선언부 다음으로 최상위 요소와 그 아래의 인스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학자료 시스템의 XML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DTD 개념도인데 이 개념도를 통해 최상위 요소가 무엇인지 그 밑에 하위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요소에 속한 각 하위 요소들의 그룹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DTD 선언에서 보았다시피 최상위 요소는 경전이며 인스턴스는 서지, 서발문, 목록, 법례, 인용인서, 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지사항은 모든 책이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서발문이나 목록, 법례 등이 모든 책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본 영상에서는 서지 요소와 원문 요소뿐만 아니라 서발문 요소까지 최대한 많은 인스턴스를 갖고 있는 최상용의 봉촌집에 실린 사서변이를 선택하여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ML 선언부 바로 밑에 있는 최상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전이라는 요소 안에 ID와 ORG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책은 논어이므로 C라고 되어 있고 기관명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DTD를 보면 경전 ID 속성에 대해 A, B, C, D로 표시하기로 함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경학자료 집성의 순서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어는 C라는 아이디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서지 요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지 요소, 서발문 요소, 원문 요소와 이에 해당하는 DTD입니다. 먼저 서지 요소의 DTD입니다. 사서변이는 서지 요소의 ID 속성값이 029_05라고 되어 있는데 DTD에서 서지 ID를 6자리 숫자로 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총서의 전체 책자와 해당 책 내에서의 권수를 표시한 것임을 주석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경전 ID A에 해당하는 대학은 총 8책이므로 책차가 001부터 008까지이고 B에 해당하는 중용은 총 9책이므로 009부터 017까지이며 C에 해당하는 논어는 총 17책이므로 논어의 책차는 018부터 034까지입니다. 그중 사서변이는 논어 제12책의 5권이기 때문에 서지 아이디는 029_05가 됩니다. 그 다음 서지라는 상위 요소는 여러 하위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구조이며 하위 요소는 경전명, 출전, 서명, 저자, 저자 생물년, 발행처, 발행일입니다. 사서변이의 서지 요소 부분 XML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전명은 논어이지만 출전은 주로 문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진명 봉촌집은 책이 표지에 있는 제목이며 원문 요소에서 다시 나오는 출전은 문집 내에 있는 제목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발문 요소입니다. 서발문의 하위 요소는 경전서문, 저자서문, 저자발문이 올 수 있는데 사서변이에는 경전서문과 저자서문이 있습니다. 또 목록, 법례, 인용인수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DTD에 함께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전 이미지에는 먼저 원문 요소 내에 들어갈 출전이 나오지만 원문 요소는 서발문 요소 다음에 오기 때문에 XML에는 경전 서문과 저자 서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또 원전 이미지에서는 저자 서문이 경전 서문보다 앞에 나오더라도 DTD에 정의된 대로 경전 서문, 저자 서문, 저자 발문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경전 서문이 서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XML 문서의 서발문 요소가 서설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발문 요소부터는 입력된 텍스트를 원전의 이미지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명에 페이지 번호를 매기고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 번호를 속성값으로 제공합니다. 텍스트가 시작될 때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고 원전의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페이지 이미지 요소 및 하이퍼 리퍼런스 속성으로 매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미지 번호를 넣어 텍스트와 원전 이미지를 빠르게 찾아 대조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원문 요소입니다. 원문의 하위 요소는 원문 내 서지, 편명, 편명 서문, 내용, 편명 발문이 있는데 먼저 원문 내 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진명이 들어가는 출전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원문 요소 내에 들어가는 출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문 내 서지 요소는 반드시 이 책 전체의 서지 요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문 내 출전, 원문 내 서명, 원문 내 저자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원문 내 출전은 원전 이미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있던 봉촌 선생 문집 권지 13 잡저이며 원문 내 서명이 세 번째 줄에 있던 사서변이 논어가 됩니다. 원전 이미지상에서의 경전 주석이 끝나고 그 다음은 편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편제라고 쓰여진 부분에 학이라는 편명이 없지만 편명 요소의 내용은 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이라는 편명은 편명 서문 다음에 있지만 이 편명 서문이 어느 편에 대한 서문인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편명 요소의 콘텐츠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문의 하위 요소인 내용은 또 장이라는 하위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장 안에는 또 원문 내 경문, 중국 주석, 주석이라는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원전 이미지의 하기로 시작되는 부분부터가 내용 요소이지만 편명 요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원문 내 경문은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경문을 말하고 중국 주석은 대부분 논어 집주나 논어 집주 대전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주석인데 여기서는 원주와 세주로 표시된 부분 모두를 가리킵니다. XML을 보시면 주석은 타입 속성을 써서 원주, 세주, 난해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문 인스턴스는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DTD 개념도를 참고하시면 계층 구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는 XML 문서에는 간혹 색인이라는 요소가 보이는데 텍스트 속에 서명, 편명, 인명, 지명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문중 요소로 태그한 것입니다. 색인 요소는 타입과 한글 속성을 갖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종이 원본에 펜으로 밑줄을 긋고 표시하는 것처럼 이것이 인명인지 서명인지 지명인지 또 한글로 어떻게 읽는지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관한 DTD는 신출자, 즉 등록되지 않은 문자 처리에 관한 부분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학 자료 시스템의 XML 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